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본격 수사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가지수가 많은 16개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됐는데요. 특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해 포괄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첫 소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16가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개시를 앞둔 특검팀이 관련 계좌들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포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의 주식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면서 5배나 폭등했습니다. 그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인 이종호 씨가 한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공교롭게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뒤이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임원진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7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금융감독원은 전 회장 일가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인들의 본건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하여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다시 금감원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기초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한 계좌는 200여 개. 특검은 최대 150일인 수사기간에 김 여사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하나의 영장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는 포괄 계좌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한 계좌마다 하나씩 영장을 청구하다간 시간이 부족할 거란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이 포괄 영장 발부에 엄격하기 때문에 핵심 인물과 시기를 최대한 특정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함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허를 찌르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뒤 고공행진하던 서울 주택시장은 확실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상황인지 윤수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문의 전화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거래가 갑자기 파닥파닥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실 찾는 분들도 늘어나니까 반면 인근 또 다른 중개소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몇몇 아파트 단지 다 통화해봤거든요. 오히려 매수 문의가 끊겼다고 하던데 오를지 내릴지를 보려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어 봐야 알아요. 분위기를 타는 거는. 갑자기 지금 2, 3일 만에 그게 말이 안 되죠.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이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매수와 매도 모두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등주가 꺾이면은 꼴등주도 못 올라갑니다. 1등주가 올라가는 그 낙관이 넘쳤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꼴등주로 가는 거지. 야당과 일부 언론은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강남이 내려가는 패턴의 어떤 방향성을 보이면 노도강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특히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풍선 효과부터 우려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사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월부터 이게 축적됐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소유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안정을 넘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해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교과서가 나쁜 역사만 부각시킨다고 비판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학생들에게 상을 주겠다며 주최한 스피치 대회에서 어린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폭 올려준 단체가 다시 말하면 보훈 예산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8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재 양성 스피치 대회입니다. 시작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나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공군 대통령. 지정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발표하는 형식인데 주최 측이 선정한 책은 하나같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내용뿐입니다. 급기야 이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비판한 교과서가 오히려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나쁜 역사만 부각시키는 교과서와 그대로 믿고 배우는 제 또래 친구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 이른바 보수 뉴라이트 진영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떠받들기 위해 내놓은 48년 건국절 주장도 참가 학생이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계속된 이 행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보수 성향의 교회와 함께 주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이 단체에 기존의 3배가 넘는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축사를 보냈습니다. 제2, 제3의 이승만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극우 역사교육과 댓글 조작 논란을 받는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소개해왔고 리박스쿨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한 책을 교재로 활용해왔습니다. 보훈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보훈부는 보조금은 기념사업회가 영상 제작 등에 사용하겠다고 받은 것으로 리박스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자, 지난주에 강원 홍천강에서 물놀이나 다슬기 채취 도중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인제영월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물살이 잔잔해 보이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저녁 인제의 내린천. 한 60대 남성이 다슬기를 잡겠다며 하천에 몸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곧 자취를 감췄고 500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슬기를 주로 잡는 곳은 아니었지만 사고 위험이 많다는 주의 안내판이 설치된 곳입니다. 자주 오던 사람도 있다 없어 오더라고. 놀러 오는 사람이. 여기 사람은 안 잡아. 물살도 느리고 수심도 얕아 보이지만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고 발을 디디는 순간 바닥 모래층이 푹 꺼지듯 가라앉습니다. 다슬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시야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물살이나 깊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강원도 하천에서 7살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캠핑장 앞 하천에 공을 주우러 갔다 실종된 지 1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일단은 그 익수자가 빠져서 외관상으로 이제 보이진 않았고요. 한 3m 수심 되는 데쯤에 이제 밑에서 사람 형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캠핑장 앞은 무릎 높이의 얕은 물이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물이 만나는 합수부와 흐름이 빨라지는 여울까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여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물살이 굉장히 세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바위에 이끼가 껴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미끄럽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눈으로 표시가 안 나지만 물 속에서 이렇게 돌거든요. 수영을 금지하거나 안 하는 게 지난 5년간 여름철 물놀이로 122명이 숨졌는데 그중 강원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누군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맨발로 겨우 탈출했는데요.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의 주소지도 같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뒤를 힐끗 돌아보며 앞을 향해 빠르게 내달립니다. 뒤따르는 남성은 다리가 불편한 듯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아스팔트 바닥인데도 두 사람 모두 맨발 상태입니다. 흉기 난동 현장을 벗어나 달아나는 피해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둘이 함께 사는 집에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줬더니 복도에 서 있던 처음 보는 남성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피해자들은 이곳까지 맨발로 도망쳐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세대 주택 건물 내부를 수색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 9시쯤 가해자가 옥상에서 발견되자 곧장 뛰어내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119 차 오고 경찰차 오고 뭐 저쪽에도 차가 몇 대 있고 이건 우리 동네 자체가 이런 사건이 났다면 안 좋지. 무섭지.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남성의 주소지에는 몇 달 전부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최근에 이사를 왔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왜 공격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에 착수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해도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